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농산업경영과의 최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소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쪽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소비 데이터로서 오늘은 주로 이제 소비자 패널 데이터에서 그 구입액이나 이런 변화들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쌀 브랜드를 어떻게 선택하고 그 재구매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이 내 순서대로 하겠고요. 먼저 간략하게 이제 그 소비자 패널 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2009년에 1000가구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1000가구를 대상으로 그 패널을 구축을 했고요. 그 2015년에 또 이제 5대 광역시를 추가로 하여 900가구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가구가 되겠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표본에서 이제 좀 많이 탈퇴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데이터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발표하는 자료는 2010년부터 2015년 6개년이 연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667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패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구입액, 구입량, 가격, 브랜드, 뭐 원산지, 구입처 등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쌀 종류별 일단 그 패널 조사에서 나온 그 동향에 대해서 소비 변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2014년에 양곡 수요량을 보면 한 380만 톤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보고서들의 결과를 보면 한 가계로 소비되는 게 한 55%, 외식업이 33, 가공업체가 한 12%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적용하면 가계에서 소비되는 쌀은 한 200만 톤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쌀 소비 동향의 내용들은 이게 이제 표본 가구들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이제 200만 톤에 대해서 분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을 보면요, 1970년에 한 130kg였는데 15년에 62.9kg로 지금 감소했습니다. 근데 130에서 2010년에 절반으로 줄고 계속 감소해서 지금 현재 62.9kg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 보면 2015년 56kg, 대만이 44kg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1인당 쌀 소비량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쌀 구입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 패널에서 나온 6년간 평균 가구당 쌀 소비액을 보면 연간 18만 5천 원으로 나왔고요. 그 중에서 백미가 한 14만 원 정도, 75% 차지하고 현미 27,000원, 찹쌀의 순이었습니다. 또 구매 빈도로 보면 1년에 연간 쌀을 한 6번 정도 구매를 하는데 그 중에 백미가 한 3회, 현미 2회, 찹쌀, 흑미가 1회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입 가격을 보면 그 백미가 킬로그램당 한 2,600원, 현미가 한 3,500원, 찹쌀 4,000원, 흑미 6,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쌀 구매 가구 비율을 보면요, 전체 쌀 구입하는 총 667가구 중에서 전체 보면 한 91%가 곡물을 구입하였고 그 중에 백미는 79%, 찹쌀 40%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데이터들은 시장에서 구입한 시장에서 구입한 경우만 이제 취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율들이 이제 연곰이나 지방에서 받아 쓰거나 이제 실제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쌀 소비를 하는 경우는 여기 데이터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연도별 쌀 구입액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목 가격을 실질 가격으로 지수화해서 다 바꾼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 한 17만 5천 원이었는데 실질 소비자 식료품 가격 지수를 반영을 하면 명목이 아니고 실질입니다. 실제로 17만 원에서 2015년에 한 14만 원 정도, 백미가 13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쌀, 현미, 백미, 현미 2010년 대비 실제 구입액이 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찹쌀과 흑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이제 흥미가 이제 2010년 대비 약간 구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품목별로 다시 보면 이제 반복 좀 되겠지만 그 2010년 13만 원이었던 게 11만 원으로 감소했고요. 현미 같은 경우도 구입액은 26,000원에서 그 13,000원 정도로 감소를 11,000원 정도로 감소를 했는데 소비량 자체는 4.1kg에서 4.6kg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4.1kg에서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했지만 소비량 자체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찹쌀과 흑매의 경우는 보면 그 구입액이 한 10,000원에서 9,900원이니까 실제 그렇게 구입액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씩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비량을 보면 2kg에서 3.1kg, 그다음에 0.9에서 1.1kg로 소비량 자체는 약간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매 가구 비율을 그 쌀의 종류별로 보면 그 백미 같은 경우에 78%, 77%, 현미도 39에서 34, 차련미 35에서 21%로 전체적으로 구매 가구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구매 가구 그러니까 여기서 구입하는 가구의 그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구매 가구 비율도 전체적으로 좀 낮아진 반면에 찹쌀이 큰 변화가 없고 약간 했지만 크게는 찹쌀은 소비량 자체 구매 가구 비율은 변화가 없고요. 그 외에 흑미가 좀 감소했고 찰흑미 같은 경우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미하고 흑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비량이 일정하거나 증가했는데 구매 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걸 봐서 이 결과는 기존 구입자들의 구매량이 증가해서 소비량이 일정하게 구매액이 이제 유지가 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찰흑미 같은 경우 구매 비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 찹쌀 같은 경우는 구매 가구가 일정하고요, 구입액도 일정해서 그 찹쌀 같은 경우는 일정한데 반해서 소비량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가구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좀 정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찰흑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가구 비율이 증가한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제 구입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소비량은 일정해서 구매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 앞으로 약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일반 흑미가 되겠는데 일반 흑미는 구입액이 증가하였지만 또 구매 가구 비율이 감소해서 그 감소한 반면에 소비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구매 가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소비량은 앞으로 구입액은 시장은 앞으로 정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별 본 이제 구입 빈도와 구입액이 되겠습니다. 그 백미, 현미 전체적으로 보면 햅쌀이 나오는 이제 8월, 9월 이후부터 구매액이 증가하고요, 구입 빈도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미도 마찬가지로 가을 이후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곡물이기 때문에 가을 이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찹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2월과 7월 그다음에 가을 이후에 증가를 하는데요. 구매 빈도가 이것은 이제 대보름이나 복날 이런 계절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흑미도 가을 이후에 증가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구입처별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구입처별 구입액의 비중을 보면 기업형 슈퍼가 한 25%, 대형마트가 22% 순이었고요. 기업 구매 빈도 또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구입처별 구매 단가가 되겠는데 구입처별로 킬로그램당 단가를 쭉 계산을 했더니 외로 그 전통 시장이 조금 가격이 더 높았고요. 백화점은 예상대로 높았지만 전통 시장이 좀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싼 것은 이제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하는 무점포 판매가 가격이 2,900원으로 가장 쌌고
소형 기업형 슈퍼, 롯데 슈퍼나 이런 기업형 슈퍼, 그다음에 대형마트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입처별 구매 비중의 변화입니다. 2010년에는 그 가구의 평균을 봤을 때 기업형 슈퍼에서 쌀을 43,000원 구입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그다음에 소형 슈퍼, 무점포 순이었는데 2012년이 되면서 무점포가 4위에서 3위로 올라갔고, 2013년이 되면 무점포가 4위였던 것이 3위, 2위 구입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입처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이제 동네에 가까운 기업형 슈퍼, 그다음에 무점포, 인터넷 판매를 통한 무점포, 그다음에 대형마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그 아침을 쌀밥 대신에 먹는 그 대용식과 가족 중에 증가했거나 감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식에 대해서 응답한 가구 수는 1,017가구였고요. 최근 한 달간에 아침밥 대신 주로 먹은 대용식이 무엇이냐 중복 응답을 한 건데요. 가장 높은 것이 빵 28%, 계란 유제품, 과일, 시리얼, 그다음에 먹지 않는 비율이 한 20%, 누룽지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연령별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 해서 연령별로 나눠봤는데요. 그 10대는 주로 아침 식사를 빵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시리얼이 순이었습니다. 20대에서는 그 시리얼을 주로 먹고, 그다음에 아침을 먹지 않는 비율도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30대에는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을 아침 밥 대신에 먹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0대가 되면 빵 중심으로 가고, 50대가 되면서 다시 과일, 그다음에 60대가 되면서 계란 유제품, 요구르트나 60대, 70대에서 계란 유제품 비율이 가장 높아지면서 그다음에 과일도 높아지고요. 단지 이제 60, 70대 보면 감자나 고구마도 아침 대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서 연령별로 아침에 선호하는 대용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늘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밥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 밥이 먹으면 이제 다른 탈이 안 나다. 제일 안전하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다음에 성장기이다. 뭐 이런 식의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이건 다른 특징은 없었고요. 10대에서만 보면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 늘었다고 했고, 70대에서는 이제 다른 음식이 이미 안 맞아서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침 식사를 줄인 이유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응답한 가구 수는 720가구였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침에 시간이 없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른 식품의 소비가 늘었다, 식욕이 감소했다, 영양 균형을 위해서 줄였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이것도 다시 연령별로 나눠서 보면 그 10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다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식욕 감퇴, 이것은 이제 10대 학교 다니거나 해서 이제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20대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과 이제 다이어트, 10대부터 30대까지가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유 많이 들었고, 다이어트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70대로 가면서 이제 60대에서 영양 균형, 그다음에 70대 이제 식욕 감퇴가 주요 이유로 아침 식사를 줄인 이유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아침 식사하는 그 선호하는 식사와 그다음에 감소한 이유 등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서 구입 빈도가 가장 높은 순으로 쭉 그 쌀의 브랜드를 뽑아본 겁니다. 그 전체 구입 빈도가 높았던 게 이제 철원 오데미가 구입 빈도가 높았고요. 이거는 이제 기준을 20kg만 맞춘 겁니다. 10kg나 4kg 다른 것들은 제외하고 20kg만 뽑아서 그냥 대표적으로 본 결과입니다. 철원 오데미 2,000쌀 여주쌀 이제 가격대가 54,000원과 52,000원대였고요. 여기 이제 세 개 모아놓은 게 기존에 이제 인지도가 높다고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쌀이어서 위에 몰아줬고요.
전체적으로 구입 빈도는 이제 경기미, 이맛살, 강화섬살, 농부의 미소, 햇살 한 공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이제 여기 경기미래로 나오는 브랜드가 하도 여러 개가 많아서 그걸 통합적으로 그냥 취급해갖고 좀 빈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대형 이제 마트에서 내고 있는 PB 상품들이 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의 연도별 구입 빈도를 좀 봤는데요. 이건 이제 구입 빈도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기존의 주요 브랜드로 알려진 이제 세개 브랜드들의 구입 빈도가 요건 이제 앞에서 말한 한 15개까지 순서대로 뽑았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100으로 보면 철원 5대 쌀들이 2010년에 23.6% 구입 빈도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 이후에 점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다시 좀 오르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감소 추세에 있었고 인근 이천 쌀도 줄고 대양림표 여주 쌀도 원래 낮았지만 이제 조금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에 이제 경기도 쌀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런 쌀들이 이제 품종들이나 추청, 코시가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쌀들이 가격대 이거보다 조금 낮습니다만 이런 쌀들이 이제 그 2012년부터 구입 빈도가 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그 PB 브랜드들 대형마트들의 이맛살이 2011년 25.7%로 높았다가 그 이후에 좀 낮아지긴 하지만 강세였는데 최근에 다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미소나 이런 쌀들은 이제 롯데마트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8.5% 나왔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4.7%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그냥 중저가 쌀들 이제 여기 쌀들은 그 품종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품종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가격이 싼 만큼 최근에 있어서는 이런 쌀들이 1%에서 10%, 3%에서 한 6%대 이렇게 5, 6%대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브랜드들이 많이 좀 구입 빈도가 약해지고 PB 쌀과 그다음에 중저가 쌀들, 품종을 구분하지 않는 혼합 쌀들의 구입 빈도가 증가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브랜드 재구매율을 좀 계산해 본 건데요. 요거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전체 이제 개인의 가구에서 어떤 쌀을 산다고 했을 때 그 하나의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6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타내서 하는 겁니다.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게 5대 쌀이 한 5% 정도, 재구매율 5%, 재구매율 아니라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5% 정도 됐고요. 20% 미만인 것들이 한 60에서 80%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그 혼합밀 같은 경우는 20% 미만의 비율이 높고 상위 비율이 뭐 거의 없거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결과를 보면 쌀에 있어서는 그게 브랜드라는 게 별로 효과가 없거나 지금 이제 연도별로 보면 점점 브랜드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 미만이라는 것은 한 번씩 사보거나 다른 거 샀다가 이게 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건 다시 이제 요거 세 개 브랜드를 산 사람들을 이제 요렇게 1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브랜드 중에 품종명을 표시하는 추천, 코시가리, 신동진 이런 쌀들 그 표시사항이 아니고 브랜드명에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가 아니고 요 숫자 크기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요거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3대 쌀들의 주로 이제 80% 이상 재구매율들의 비율이 한 50%에서 평균적으로 한 57%인 반면에 품종명이 들어가는 쌀들은 한 71%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쌀들은 품종 간에 소비자들이 이동을 하고 품종 간이 아니라 브랜드 간에 그다음에 추천 같은 품종이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